네,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자, 오늘 7월 2일 수요일인데요. 클로봇 영상 좀 찍어 드릴 겁니다. 클로봇 현재 마이너스 1.8%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 며칠째 지금 현재 위치에서 이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그래서 최근 고점에 진입했던 이 물량들, 자, 굉장히 좀 답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영상 다시 한번 좀 찍어 드리는 건데, 자, 이 종목을 제가 영상 계속 요즘에 찍어 드리고 있죠. 자, 대체 언제 상승이 나온다는 거냐? 여기에 진짜 세력이 있는 거냐? "야, 왜 네가 자꾸 영상을 찍는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구독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단체방에서 우리 어디서부터 모았죠? 자, 이 구간에서부터 매집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상방을 돌파를 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때 이 전고점 부근, 자, 이 구간은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한 번에 돌파하지는 못할 거다."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뭘 하자 그랬죠? 자, 매도를 하자고 했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이 구간, 이 박스권의 중심부 아래쪽에서 지금 새롭게 들어갈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자, 이거 제가 이 근거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종목에 세력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이유, 자, 그리고 세력들의 의도, 지금 현 위치가 어떤 자리인가, 앞으로 상승을 할 때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 근거들을 하나씩 하나씩 짚어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클로봇이 어떻게 움직임을 통해서 이 구간까지, 이 5,000원짜리가 현재 2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가에 대해서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움직였는지, 자, 그거를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일단 그동안의 움직임을 좀 보면 이 2025년도 초 그리고 2024년도 말 이 구간에서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상승을 계속할 때 뭘 만들었어요? 채널을 만들었죠. 상승 채널을 좀 만들어 놓고 이 구간 안에서 채널링을 통해서 이 가격 이동을 좀 해 놓은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로 상단을 돌파했던 이 자리. 자, 이 자리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자, 이 자리를 우리는 과매수 구간이다. 혹은 오버슈팅 자리다. 자, 그럼 이 자리에서 나오는 현상들은 이 하단부에서 물량을 매집하면서 이 주가를 끌어올렸던 이 세력들의 물량들이 차익 실현이 나오는 자리. 자, 즉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다라고 제가 누누이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있었던 자리 역시 지난 채널 상단에서 이렇게 밀리면서 조정이 나왔던 것과 동일하게 주제 상단부를 돌파를 하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의 조정이 좀 나와주고, 채널 하단까지 완벽하게 좀 이탈하는 이런 흐름이 좀 나왔었죠. 자, 우리는 이 이후부터의 흐름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자, 채널 하단을 이탈하는 흐름 이후에 다시 채널 하단부, 자, 이 구간을 돌파를 시도하다가 다시 저항을 맞으면서 이 안쪽으로 회귀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자, 근데 보통 이런 경우라면 이 앞쪽에 상승 파동이 이미 한번 나와줬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한번 흐름이 바뀌고 이 고점과 저점을 낮춰가는 전형적인 뭐예요? 자, 하락 채널로의 시작이 좀 나와주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자, 근데 클로봇은 어때요? 자,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렇게 하락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죠. 자, 오히려 현재 위치에서 이 저점들을 지켜주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이 큰 형태의 박스권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은 분명히 이 세력들 역시 현재의 주가 위치에서 이 물량들을 전부 다 털어내고 이거를 끝내버린 게 아니라 이 새로운 자리들을 이 주가 위치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의 움직임을 우리가 한번 보면 이 17,000원부터 22,000원까지, 자, 여기 몇 프로죠? 30% 이상 올라갔습니다. 30% 이상 상승이 좀 나와주고 나서 다시 지금 주가의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앞에 있는 이 상승이 나오고 조정을 한번 겪었던 자리죠. 자, 그러니까 이번 두 번째 상승에서도 이 저항 매물이 이쪽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번 클로봇의 경우에는 단순히 이 저항 매물에 걸려서 주가가 상승하지 못한다. 자, 그거는 아니다라고 제가 확실하게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분명히 클로봇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세력이 존재를 하는데 조막손이 아니라 여기는 진짜 큰 손이 주가 핸들링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걸 보면 알 수가 있냐면 이 최근의 거래량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래 대금, 자, 이거 보시면은 4,600억이죠. 그리고 이날 2,400억. 자, 이따 거래 많이 터졌을 때 좀 볼게요. 최근에 5,200억, 그리고 5천억, 또 6천억. 자, 이런 식으로 거래가 빵빵 터지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근데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대략 5천억 정도 됩니다. 5천억. 대략 5천억 정도 되는, 지금 현재 뭐 살짝 주가가 눌려서 4,900억 되는데 5천억대 평균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시총만큼의 거래 대금이 지금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죠.
이 정도의 거래 대금이 한 번 터지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은데 이 종목은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이 고가라고 생각하는 이 현재 위치에서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터지고 있죠. 자, 이런 거래 대금은 이 개인들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 없다? 자, 절대로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말인즉 현재 위치에서 의도적인 이 세력들의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종목이 대체 왜 이 현재 주가 위치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을까요? 이 자리가 뭐길래? 자, 우리가 최근에 비슷한 위치에서 이런 흐름을 한번 만들어냈던 자, 이 SK 하이닉스를 한번 볼게요. 24년도에 고점을 한번 형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주요 이평선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탈하면서 뭘 만들었죠? 자, 하락 파동을 좀 만들어내고 그 이유가 되게 중요한데 이 바닥을 하나씩 계속해서 지켜주는 이런 흐름들을 좀 만들어냈어요. 즉 저점을 계속해서 유지를 시키면서 위쪽으로는 좀 막아놓고 큰 틀에서의 이 박스권을 만들어냈다. 자, 그리고 최근 이 고점 매물을 이 흡수하는 이 캔들, 이 음봉 캔들이 하나가 출현을 해준 다음에 신고가 영역을 어떻게 됐어요? 자, 돌파를 하면서 강한 신고가 랠리가 계속해서 나와준 상황이죠. 이 SK 하이닉스라는 회사가 제가 좀 이걸로 예를 좀 들어드리고 있는데, 자, SK 하이닉스가 갑자기 좋아졌을까요? 그래서 그 주가가 이렇게 급성장을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자, SK 하이닉스는 원래부터 좋은 회사였고, 원래부터 우상향을 하던 회사였어요. 원래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던 이런 회사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번에 신고가 돌파라는 이러한 자리, 신고가 돌파라는 이런 의미 있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면서 강한 수급들이 들어오고 주가는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 거죠. 자, 클로봇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주가 위치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의미 있는 구간들을 하나씩 연출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고점을 이렇게 형성을 하고 다시 저점들은 계속해서 지켜주고 그리고 한 번 더 이 고점을 터치를 해주면서 매물 소화를 했다라는 그런 작업들. 자, 그리고 이 구간을 나중에 이제 돌파를 했을 때 폭발적인 상승 랠리가 펼쳐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심어주는 작업들이 되겠죠. 이러한 구간들이 만약에 존재를 하지 않고 단순히 파동을 그리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개인 물량들의 수급을 기대하기가 힘들겠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바닥에 이렇게 있다가 계속 조정도 없이 계속 우상향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거 따라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따라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과거의 모습들을 보고 여기가 저항대구나. 여기가 지지선이구나. 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게 좀 조정 나오면은 좀 들어가야겠는데. 그리고 여기는 돌파하면 위에 매물이 없다. 그럼 모두가 수익이니까 계속해서 상승 랠리가 나오겠다. 자, 이런 심리들이 있어야 수급이 유입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될 때는 어떤 흐름들이 어떻게 연출이 될까요? 자, 우리 최근에 핫했던 종목으로 좀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자, 이 종목 역시 같은 위치를 지나 버렸어요. 자, 지나고 나서 상승이 좀 나왔는데, 자, 이 구간이죠. 자,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연출을 시키고, 다음번에 주가 눌림 이후에 다시 올라와서, 자, 이건 한 번에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눌리고 다시 돌파 시도를 하려는 그런 모습.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돌파한 이후, 자, 바로 급성장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하는 구간에서는 강한 거래대금과 함께 돌파가 쭉 나와주고 그리고 상승 각도를 높여주는 이런 상승 랠리. 자, 즉 현재 클로봇도 역시 현재 같은 자리를 좀 만들고 있다. 돌파 시에 생겨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자, 거래량의 증가 그리고 수급의 유입 그리고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라는 이 구조를 만들고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노리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가를 돌파한다라는 뜻은 단순히 이 가격을 그냥 돌파했다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시장 인식의 변화, 그리고 수급에 집중이 될 거고 추세의 강화가 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흐름에서 우리는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고 어디에서 매도를 진행을 해야 현재 위치에서 수익을 우리가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해갈 수가 있을까요? 자, 박스권 구간이죠. 자, 박스권 아래 구간. 자, 박스권에서 이 박스권인데 이 박스권 중심부 아래 구간이면서 아래쪽에는 주요 이평선들이 뭐가 있어요? 자, 22평, 62평, 그리고 122평. 자,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자리. 자, 제가 이평선들이 이평선들의 위쪽에 가격대가 위치해 있을 때는 지지를 받는 구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캔들이
아래쪽에 위치해 있을 때는 저항을 받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자, 즉 이 현재 박스권의 하단부인 최근에 만들었던 이 박스권의 하단부인 18,500원 그리고 이 17,200원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수의 관점으로 좀 이 종목을 지켜보고 대응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준 이후에 이 박스권, 지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주고 그 위에서 지지받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강력하게 홀딩을 해야겠죠. 자, 지금의 이 클로봇은 앞쪽에도 계속 손바뀜이 현재까지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다음에 이 상단 근처를 도달하는 그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자, 나중에 지켜보세요. 자, 분명히 돌파의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간이 돌파된 이후에는 우리가 매도를 좀 어디서 해야 되냐? 제가 매도가 정말 정확하게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클로봇이 상승할 때, 이 상승할 때 힘을 체크하면서 좀 봐야겠지만,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달릴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게 있죠. 단순히 이 종목이 많이 간다, 계속 올라간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종목의 적정 시총 그리고 주가가 추가 상승을 할 때 이 버거워지는 그 시점들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시총을 계산했을 때.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 매수에 대한 관점과 우리가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 자, 이전처럼 다 잡아 드릴 거다. 자, 최근에 우리 이 자리죠. 자, 여기에서 매수 진행하고 이렇게 해서 매도가 진행됐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자, 17,500원 이하, 자, 그리고 1차 매수 진행한다라고 좀 써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6월 13일 날 올려드린 내용이에요. 6월 13일 날 오전에, 자, 이 구간에서 말씀드리고, 여기 이 구간에서 매도 진행했습니다. 자, 이번 흐름 역시 제가 정확하게 잡아낼 예정이고요. 자, 매도 자리까지 이번 돌파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 이 돌파하는 흐름에서부터 어떻게 매도 전략 잡아가야 되는지, 자,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 전부 다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증명해 나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현재 클로봇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 신규 진입에 대한 부분들 지금 타점 굉장히 좋은 자리들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 부분들, 자, 저와 함께 구독자분들 계신 방에서 함께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텔레그램 방 입장하셔서 이제 제가 올려드리는 브리핑 읽어보시면서 함께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는 방법, 자, 위에 나와 있는 번호 있죠? 010-4308-3153. 자, 이 번호로, 자, 문자 두 글자요. 자, 로봇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텔레그램 방 입장시켜 드리겠다. 자, 우리가 사실 이 종목을 제대로 된 자리에서 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부터 우리가 매도 전략을 정확하게 좀 잡아가야만 이 나중에 위에 올라갔을 때 이런 흔들기에 당하지 않고 좀 끌고 갈 수가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 뭐 내가 한 5%, 10%에 이렇게 해서 수익을 딱 내고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가가 막 저기 가 있어. 자,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그냥 살짝 먹고 팔았는데, 야, 이런 경우도 많았을 거야. 보통 이렇게 주가가 각도가 가팔라지는 그런 구간들에서 이런 데서 이제 흔들기가 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피보나치 수열도 볼 수 있고 한데, 지금의 이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적정 시총에 대한 기준, 그리고 주가 상승 흐름에서 나오는 이 수급들의 변화들에 대한 그런 시나리오. 자,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우리가 다 생각을 해 놔야지만 실제로 그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목돈이 막 나갈 일이 생겼을 때 지금부터 막 돈을 어떻게 쓸지 계획을 해놓으면은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흘러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막 나중에 올라가면 뭐 어떻게 되겠지. 자,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자. 아니 뭐 내려가면 다 그때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면은 실제로 그 상황이 왔을 때, 실제로 진짜 목돈이 나가야 될 때가 왔을 때 아무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자금 흐름들이 원활하지가 않잖아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어떤 시나리오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대응을 할 거고, 자,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대응을 할 거다. 실제로 그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당황을 하지 않고 원래 계획대로 이제 홀딩을 하던가 주가가 어떤 구간을 이탈을 했을 때 전량 수익 실현을 하던 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부분들 역시 제가 모두 다 잡아드리면서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 이 매수가랑 정확한 매도가들 다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미리미리 지금 자리에서부터 우리 그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대응하실 분들 텔레그램 방 꼭 들어오세요. 자,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는 방법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번호 남겨드릴 건데 010-4308-3153. 자, 이 번호로 문자 뭐라고요? 자, 문자 로봇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 텔레그램 방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 고점 정확하게 판독해서 잡아드렸습니다. 진짜 제가 고점 판독기인데 자,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확실하게 앞으로 좀 잡아드릴 수 있으니까 자,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로봇이라고 문자 지금 바로 보내셔서 입장하신 후에 함께 대응해 나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클로봇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